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한때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로 피해가 잇따랐던 전남 지역 곳곳에서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호우로 광양에서 담장이 무너지면서 1명이 다치고 현재까지 주택 침수 161건, 논 279헥타르가 침수 피해를 입은 걸로 집계했습니다. 산사태 우려로 사전 대피했던 8개 시군 200여 명의 주민들은 대부분 귀가했으며 광양과 강진의 86세대가량은 마을회관 등에 남아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진도와 광양에서 수해 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침수주택에 동당 300만 원, 침수된 논 1헥타르당 100만 원 등의 보상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어제 내린 폭우로 보성의 야산에서 흙이 쏟아져 내려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보성 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반쯤 보성군 등량면의 한 도로 비탈면에 있던 흙이 쏟아지면서 지나가던 차량 운전자가 대피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앞서 오후 3시 반쯤에는 등량면의 또 다른 야산에서 흙이 쏟아져 마을 도로를 막으면서 마을에 있던 노인 2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낙뢰로 정전 피해가 발생한 여수산단의 한 석유화학 업체 공장이 오늘 새벽 0시부터 정상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 공장은 21시간 만에 긴급 복구를 끝냈으며 기름 유출의 원인이 됐던 배관 균열도 안전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만 공장 측은 기름 확산을 막기 위해 해상에 설치한 차단막은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 공중보건위 지원이 감소하면서 올해 전남 지역 공중보건위가 지난 2022년보다 25%가량 감소했습니다. 전남도의회 임지락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전남에 배치된 공중보건위는 229명으로 지난해 303명에 비해 25% 감소했고 이 가운데 34명이 파견돼 농어촌 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라남도는 비대면 진료 확대와 의대 정원 증원, 공중보건위 처우 개선 등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자체적인 대안 마련에는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난청 아동의 재활치료 공간이 호남 지역 최초로 전남대학교 병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남대병원은 오늘 KT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난청 아동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소아과 병동의 재활치료 공간인 KT 꿈품교실을 개소했습니다. 꿈품교실에서는 언어, 음악 재활치료와 사회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광주지검은 이웃에 사는 70대 노부부를 무차별 폭행해 할머니를 사망하게 한 40대 박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박 씨는 지난 4월 18일 광주 북구 오치동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70대 노부부의 지팡이를 빼앗아 무차별 폭행을 해 할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중분양 사기에 가담한 아파트 분양업체 임직원과 이를 알고도 눈 감아준 지역주택조합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분양업자에 대해 징역 6년을, 함께 기소된 직원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업무상 배임과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합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전략작물 직불금 하계 신청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이번 연장 기간에는 수확기 쌀수급 안정에 동참하기 위해 일반 벼를 조사료로 활용하려는 농업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조건에 충족할 경우 쌀수급 상황에 따라 헥타르당 430만 원이 지원됩니다. 전략작물 직불금은 쌀수급 안정을 위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콩, 조사료, 옥수수 등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작물에 따라 정부가 100만 원에서 400여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남 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에 국가유산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어제 전남에 내린 비로 인해 해남 지역의 국가유산 2건의 피해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